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도 이제 1학기와 마찬가지로 원격 수업으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아이고, 힘들겠지만 힘내서 인터넷 강의 밀리지 말고 좀 책, 교과서 한번 훑은 다음에 이제 등교 수업 했을 때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질문 많이 하고 본인이 이해 안 됐던 부분, 몰랐던 부분들 잘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 기간 동안에는 자기 주도적인 그 학습 능력이 많이 요구되고 학습 의지가 좀 많이 강해야 이제 버틸 수 있을 것 같네요. 힘내세요. 자, 2학기는요, 이제 평가 횟수가 1학기와 동일해요. 스타일도 동일한데요. 중간고사 한 번, 기말고사 한 번, 그 다음에 수행. 역시나 아무래도 지구과학 과목 특성상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해석하거나 분석하는 정도의 이제 탐구보고서 쓰기. 그거 이제 선생님과 같이 진행하거나 아니면 지난번처럼 오픈북 하거나 할 거예요. 그런 수행, 평가, 탐구보고서 쓰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독서가 있는데요. 독서는 정해졌습니다. 책이. 독서 감상문 책은 우종학 교수님의 블랙홀 강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에 그 두 반 분량, 한 50권 정도 이제 주문을 해서 이제 도서관에 비치가 될 건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주문해서 막 그게 와서 이제 택 붙이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9월 말이나 10월쯤 그게 대여가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그 전에 미리 좀 사서 읽고 싶은 친구들은 이 책 구매하는 거 강추합니다. 이 교수님께서 강의 되게 재밌게 잘하시는 분인데 이제 책도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2학기 때 우리 천체 파트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공부하는 내용이랑도 많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외 추천 도서입니다. 원격 기간 동안에 집에서 있을 때 이런 책들을 좀 읽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천재지변 탐사학교는 이제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대한민국 지질여행. 그림, 사진이 굉장히 풍성하게 들어가 있었죠. 막 지오판 같은 캐릭터도 나오고. 그거는 진짜 사실은 입문서고요. 좀 쉽게 지질학 부분에 접할 수 있게 입문서였는데 조금 더 수준을 높이자면 이제 천재지변 탐사학교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멸종, 경계라는 책도 있어요. 이건 제가 지금 요즘 읽고 있는 건데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멸종 멸종에 관한 책이고요. 얘는 이게 뭐였죠?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요거 막 EBS 관련해 가지고 뜨거든요. 네.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준비해 주세요. 책을 준비해 주세요. 108페이지고요. 이제 우리가 지난번 1학기 말에 해수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까지 했어요. 그래서 해수의 화학적 성질에 뭐 염분, 용존 기체 해서 용존산소, 용존 이산화탄소 같은 거 했었고, 그 다음에 해수의 물리적 성질에서는 이제 수온과 밀도, 그러면서 뭐 수온 염분도, TS도라고 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대기 대순환, 그 다음에 해양의 표층순환이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예요.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해수의 심층순환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해수의 심층순환까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나오네요. 여기. 네. 요거. 1번, 2번. 요거를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9페이지입니다. 여기 해수의 표층순환. 일단은 저 교과서를 기반으로 이제 설명하도록 할게요. 해수의 표층순환을 들어가기 전에 해수의 표층순환을 일으키는 것 자체는 일단 뭐냐면 대기 대순환이에요. 대기 대순환 그림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지구 모형이 있는데요. 지구는 이제 위도에 따라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차이가 있지요. 예를 들면 저위도, 적도 부근은요. 태양 복사의 에너지량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항상 가열이 되죠. 엄청난 수증기 증발이 일어나서 엄청난 상승 기류가 형성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요 극지방은 항상 추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 공기는 차가워요. 차가운 공기는 위로 상승할 수 있나요? 상승 못하죠. 침강하게 됩니다. 밀도가 크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여기 위에 무식적으로 그려보면 이 극지역은 침강하는 기류가 좀 발달을 하고요. 적도 지방은요. 상승하는 기류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기 이제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위도에 따라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차이가 이제 극명하게 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이제 과학자들은 요 침강한 공기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요 위로 상승한 공기는 이제 고위도로 이제 올라갈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순환세포가 하나 거대하게 생길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는 하는데요. 실제 우리 지구는 정지된 상태가 아니죠. 자전을 합니다. 자전. 이거 왜 이러죠? 네. 자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의 거대한 순환으로 깔끔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큰 규모로 나타나는 게 하나, 아니,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이라는 건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자전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가상의 힘이 있어요. 바로 이 전향력이라는 힘입니다. 전향력이라는 거는 제가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지금 여기가 저위도 0도예요. 0도에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공을 던진다고 했을 때 나는 이 지점에서 여기 요 지점에서 A 방향으로 공을 던지지만 실제 공이 떨어지는 위치는요. A 방향이 아니라 요쪽으로 휘어진 B 쪽에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그게 전향력이라는 힘 때문인데요. 이 공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동안 지구도 역시나 같이 올라가 있는 동안 지구도 자전을 하잖아요. 그쵸? 회전하는 개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도 영향을 받아서 그 회전하는 영향을 받아서 회전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휜 정도가요. 저위도보단 상대적으로 고위도로 갔을 때 요 녹색 길이가 지금 전향력을 의미하는데 많이 갔죠? 네. 만약에 좀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위도로 갈수록 전향력은 세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제 친구들 중에 지구 자전 속도는 근데 적도에서 가장 크잖아요. 라고 말하는데, 네, 맞아요. 지구 자전 속도는 적도에서 가장 커요. 왜냐하면 적도의 그 테두리가, 원의 테두리가 제일 크잖아요. 극지방에서는 자전 속도가 제일 느려요. 그거는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선속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적도 지방에는 이렇게 가장 넓은 그 원의 둘레를 지나게 되잖아요. 이거 왜 이럽니까? 네, 가장 넓은 이 원을 지나게 돼요. 그런데 저 중심에서 만약에 네. 가장 바깥의 원이라서 같은 시간 동안에 가장 많은 요 선의 길이를 지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중심으로 갈수록 이 선의 길이가 짧아지죠. 그래서 선속도는 극지방에서 가장 작고요. 여기 적도지방에서 가장 큽니다. 근데 각속도는 어디에서나 같죠. 이만큼을 움직이든 이만큼을 움직이든 이만큼을 움직이든 같은 각을 움직인 거니까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는 적도에서 가장 크죠. 그런데
지구는 계속 회전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공을 던지면 그 순간에도 지구는 계속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같이 이쪽 방향으로 휩니다. 그런데 휜 정도가, 즉 전향력이 저위도보다는 고위도로 갔을 때 많이 휜다는 것이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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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아까처럼 회전하지 않을 때에는 이거 정말 왜 그럴까요? 이상하네요. 네. 침강과 상승에 의해서 거대한 순환세포 하나가 만들어진다면 전향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다 보면 봐봐. 얘가 이렇게 내려올 때 그냥 밑으로 쭉 내려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쭉 왜냐면요, 내려오다가 역시나 전향력을 받아서 휠 테니까요. 전향력 같은 경우는 북반구에서는요, 운동하는 물체의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남반구에서는 운동하는 물체의 왼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북반구라고 가정을 한 거고요. 움직이는 그 방향의 오른쪽, 즉 A 방향으로 던지더라도 오른쪽인 B 방향으로 이 물체의 운동은 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밑으로 쭉 못 내려오죠. 분명히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하다가 내려오다가 휜단 말이에요. 휘어요. 휘면 밑으로 쭉 못 내려오고 휘었으니까 요 근처에 공기덩어리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도 반면에 위로 올라가. 그럼 이 위로 올라간 요 상층의 대기도 역시나 휠 거란 말이죠, 오른쪽으로. 그럼 어느 위도대에 그 상층에는 많이 이제 공기덩어리들이 분포하게 되죠. 왜냐면 위로 쭉 못 가고 아래로 쭉 못 내려오니까요. 어느 지역에 많이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요. 제가 미리 그려놨어요. 여기가 이 PPT가 그리기 도구가 조금 별로 좋지 않아서 말이죠.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 극지방에 하강기류가 발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적도지방에 상승기류가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기류가 위로 상승을 하면 이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공기가 많이 모이겠죠? 상층에 모인 공기는 그 지역에 또 가만히 머물지 않죠. 상대적으로 공기가 없는 빈 부분으로 퍼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퍼질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침강한 공기는 이제 여기 이 부분에 모이겠네요. 그럼 이 모인 공기는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 또 퍼지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간 공기는요, 이쪽 방향으로 퍼진 이 공기는요, 쭉 아까 못 올라간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전향력 때문에요. 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요쪽에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휘니까 요 위도대의 상공에는 공기가 다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그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위로는 더 이상 올라가긴 힘드니까 아래로 이제 하강하게 됩니다. 요렇게요. 아래로 하강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몰린 공기가 밑으로 왔어요. 얘도 역시나 내려가면서 계속 휘기 때문에 어느 이 일정한 위도대에 공기가 모이게 됩니다. 그럼 이 모인 공기가 밑으로는 더 이상 땅으로 꺼질 수 없으니까 위로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상승, 적도지방의 상승으로 시작해서 위도 한 30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하강에서 만들어지는 해들리 순환이 하나가 생기고요. 자, 그 다음에 하강 기류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간 요 공기가 또 오른쪽으로 휘면서 위도 60도 부근에서 상승 기류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순환세포가 바로 극순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페렐 순환은요.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에 의해서 만들어진 간접적인 순환이에요.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직접적인 가열과 냉각에 의해서 이런 불균등 가열에 의해서 침강과 하강과 상승 기류가 생겨서 만들어진 직접적인 순환이라면 페렐 순환은 그 직접적인 순환 두 개의 순환 사이에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간접적인 순환이죠. 왜냐면 순환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공기가 여기 위로 상승하면 이 공기는 다시 고위도로 올라갈 수 있지만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하강한 공기는 처위도로 내려갈 수 있지만 요 위로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순환 사이에서 요 순환 하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크게 순환 구조는 헤들리 순환, 테레 순환, 극순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대기 대순환이랑 연결되지? 자, 지상의 공기를 한번 볼게요. 지상의 공기의 움직임이요. 네. 보면은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이쪽에 여기. 자, 요 방향이죠? 그 다음에 이 방향, 그 다음에 요 방향 이렇게 요 움직임을 한번 보면은요. 자, 헤들리 순환은요. 아, 저 이거 잘못 그렸네요. 아이고야. 이게 오른쪽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렇죠? 죄송합니다. 오른쪽이니까 진행 방향에 요쪽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화살표에다 그려볼까요? 차라리 요쪽에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진행 방향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극지방에서 이쪽으로 내려올 때 일자로 쭉 못 내려오고 이 방향에 오른쪽으로 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아예 자, 요거를 자, 이쪽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얘는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고 이 바람은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쵸?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이쁘게 쭉쭉 일자로 안 된다고 했죠? 자, 오른쪽으로 휩니다.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실제 지상에 부는 바람의 방향은 이런 방향성을 띄어요. 자, 보면은 자, 이쪽이 동, 서, 남, 북. 그러니까 지금 동쪽에서 보니까요. 극동풍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때? 서쪽에서 불어오니까요. 편서풍. 얘는 극동풍. 네. 그 다음에 얘도 다시 이렇게 무역풍. 네. 북동쪽에서 지금 보니까 바람이 여기 북동쪽이죠. 그래서 북동 무역풍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남반구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칭적인데 약간 세세하게 보면 완벽한 대칭은 아니에요. 남반구 같은 경우는 북반구와 해륙과 대륙의 분포가 차이가 있어요. 대부분의 대륙은 여기 북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대기와 지상의 마찰이 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 구조가 좀 더 세계로 복잡하게 나왔다면 남반구 같은 경우는 해양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요. 그래서 단순한 이제 구조로 나오는데 원래 사실 되게 예전에는 진짜 대칭적인 것처럼 교과서에도 실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보니까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왔듯이 남반구에는 크게 두 개의 순환 세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승에 의해서 만들어진 순환세포 여기 하나, 그 다음에 그 순환세포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 하나. 이게 다른 세포로도 만들지 모르겠어요. 항상 이게 북반구 중심으로 이 과학자들이 처음 이걸 발견한 과학자들의 이름을 붙여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네, 여기 남반구는 좀 다릅니다. 남반구는 두 개의 순환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남반구 같은 경우는 요거 한번 볼게요. 보면 방향이 요쪽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2번 방향은요, 요쪽이에요. 크게 약 한 위도 45도쯤에 보니까 요 부분에 수렴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방향과 요 방향으로의 공기의 흐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전향력을 받아서 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남반구는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휩니다. 이쪽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남동무역풍이 붑니다.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왼쪽으로 휘어야지요. 왼쪽. 네. 이렇게. 이렇게. 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편동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2에 서풍 파동도 배우지만 편동풍 파동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거의 모양이 보니까 대칭적이긴 한데 남반구는 순환이 두 개여서 어찌 보면 극동풍 쪽에 극순환이 없는 상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대기, 대순환이 발생을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는 바람이요. 자, 앞에 한 번만 다시 보면 네. 부는 바람이요. 여기 무역풍, 그 다음에 편서풍, 그 다음에 극동풍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남동무역풍 이렇게 형성을 합니다. 전향력을 받아서 휘는 모습들이 모식적으로 나와 있죠. 요 전향력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책에 이제 좀 형광펜으로 여러분들도 같이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체크를 미리 했습니다. 보고 같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입니다. 이번에는요, 표층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해류의 순환을 말해요. 우리 표층은 그 가장 표층에 있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혼합층 쪽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혼합층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일정 깊이까지 섞이기도 하면서 한쪽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서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지금 나를 한번 볼까요? 나 같은 경우 아까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발생한 북동무역풍, 지금 편서풍까지 나와 있어요.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 한번 바람 방향 보세요. 그럼 이 지역의 해수는 어떻게 흐를까요? 그 바람을 따라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네.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북적도 해류예요. 그래서 흘러가던 요 해수가요. 대륙을 만나게 되면은요. 대륙을 뚫고 가기는 어려우니까 대륙을 이렇게 타고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합니다. 북반구 쪽은 요 올라가고요. 남반구 쪽은 요렇게 내려가거나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간 요 해류는 편서풍을 타고 다시 약간 이제 서에서 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가다가 대륙을 만나면 부딪혀서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오거나 하는 거죠. 이렇게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잖아요. 대기 대순환은. 그래서 그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해수도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는 해수 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요. 그게 바로 해수의 표층 순환입니다. 그래서 해수의 표층 순환에 여기 진짜 되게 대표적인 게 나왔어요. 이게 북태평양 해수 순환인데 보면 북동 무역풍과 남동 무역풍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북쪽 도해류, 지금 남쪽 도해류도 역시나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이 해수가 대륙을 만나서 위 또는 아래로 흐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여기 위로 흐르는 요 해수는 이름이 바로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이 쿠로시오 해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오는 어때요? 저위도에 있었던 해수니까 수온이 어떨까요? 네, 좀 따뜻하겠죠? 그 수온이 높은 해수가 우리나라와 일본 쪽으로 올라오면서 여기에서 갈라져서 이제 북한, 아니, 쓰시마 난류, 막 이런 거 형성하기도 해요. 난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편서풍을 만나서 서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해수의 흐름.
네, 요게 바로 북태평양 해류고요. 요 북태평양 해류가 다시 대륙을 만나서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을 만든 요것을 캘리포니아 해류라고 합니다. 보면 쿠로시오 해류와 캘리포니아 해류는 이동 방향이 서로 좀 반대죠. 캘리포니아 해류는 고위도의 차가운 물이 저위도로 내려오죠. 이런 해수를 한류라고 합니다. 지금 따뜻한 해수, 저위도의 따뜻한 해수, 난류, 그 다음에 고위도의 차가운 해수를 한류라고 말을 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표층 순환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표층 해류는 대기 대순환으로 부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순환하는 환류를 이룬다. 네, 환류, 순환류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북태평양 순환, 북태평양 환류입니다. 그래서 이 북태평양 환류는 북적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보면은 회전이 어때요? 회전이 네, 시계 방향의 회전성을 타고 있지요. 그쵸? 그 다음에 남적도 해류, 그 다음에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남극순환류, 페루 해류. 요것도 있죠? 이 순환은 이제 남반구에서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보면은 두 개가, 요 기준을 가지고 서로 좀 대칭적이죠. 그쵸? 짠.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환류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보면은 북반구에 북태평양 환류와 북대서양 환류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훨씬 더 대륙의 분포가 적은 남반구에서 아까 남반구에서 대기대순환의 순환 구조는 두 개였는데요. 해수 순환은 세 개가 되네요. 여기가 해양이 더 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도양 환류, 남태평양 환류, 남대서양 환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쭉 읽어보고 해류는 이동하는 동안에 주변 지역 기후에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죠. 난류 같은 경우는 따뜻한 물이에요. 요 쿠로시오 난류. 여기 보니까 위에서 이제 살짝 이제 한류란다. 한류도 내려와서 뭐 이 지역은 그럼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역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한류. 그렇죠? 그래서 난류의 영향을 받으면 좀 따뜻할 것 같고요. 한류의 영향을 받으면 좀 춥겠죠. 그쵸? 그래서 가끔 가다 요 멕시코 만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자 여기 멕시코 만류는 대표적인 이제 쿠로시와 해류와 같은 난류인데요. 이 난류가 평상시보다 약해지거나 아니면 되게 강해지거나 이럴 때 이상기후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셨죠? 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그러면 좀 볼게요.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는 요 그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게요. 아까 쿠로시오 해류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게 이제 쓰시마 난류인데요. 이 쓰시마 난류가 우리나라 황해안 쪽으로 황해 난류 되고요. 이쪽으로 이제 동해안 쪽으로 이제 가는 게 동안 난류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북한 한류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요 동해안에 조경수역이라고 해서 동안 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서 굉장히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조경수역이라고 해요. 조경수역이라는 거는 한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수온이 낮아요. 수온이 낮으면 용존산소량이 어때요? 높지요. 여기 적혀 있다. 한류는 염분과 수온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염료, 용존산소량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난류 같은 경우는 영양 염류와 용존산소량이 적어요. 그래서 난류가 있어서 따뜻해서 물고기들이 많이 번식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영양 염료, 용존산소량이 적은데 그거를 한류가 보충해 주니까 이쪽 지역이 굉장한 조경수역이 돼서 어장이 풍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2학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